역사의 대중화를 이끌고 계신 정대경 연출가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이런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당 선생님과 이은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작은 공연으로 만들고 또 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가서는 이 두 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공연이라는 형식으로 더 넓게 알리고 또 세계화하려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연출가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당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건 2017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에도 물론 피상적으로 우당 선생님과 신흥무관학교를 알고는 있었지만 뭐 안다는 것이 모든 걸 다 바쳐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 정도, 그 정도였죠. 제가 그때 마침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연극협회는 매년 그 작은 공연을 만들어서 군 위문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육군 참모총장님을 좀 만나 뵙게 돼서 좀 더 의미 있는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이 또 받아들여져서 육군 전 잔병을 대상으로 소재 공모를 해서 신흥무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뮤지컬 신흥무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우당 일가가 만주행을 결심한 그때의 시대 상황과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이야기가 중심축이었고, 또 하나는 우당 집안 노비로 살다가 방면되었고 자발적으로 만주로 동행한 한 청년과 그와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 모친의 병수발로 같이 떠나지는 못했다는 순이라는 처녀의 러브라인. 그 뮤지컬에는 보통 러브라인이 거의 다 들어가죠.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신흥무관을 학교를 찾아온 조선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독립군으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 이것이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그해 10월 중순부터 인천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더 이상의 공연은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등장 인물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당 선생님을 그 공연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또 우당 선생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근대사, 특히 우리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우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연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작은 사명감이랄까요? 이걸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종로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지역 역사 찾기 사업 이런 게 있었죠. 지금 극 중에서 보셨겠지만 통인동 128번지가 그 종로구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었었고, 바로 공연을 하지는 못한 게 그때 우리 한참 코비드 시기였기 때문에 공연 자체가 안 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유튜브로 1시간짜리 분량 정도로 만들었었습니다. 유튜브 통인동 128번지는 이은숙 여사님의 서간도 시종기라는 자서전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우당 선생님이 극 중에서도 설명이 됩니다만, 원래 태어나신 곳은 중구 저동, 지금 바로 명동성당 건너편입니다. 그 앞에 지금 유심히 보시면 저렇게 작은 표지석이 있고 그 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당 일가에 본 적이 왜 저동이 아닌 통인동 128번지가 되었는지 그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저동 본가뿐만이 아니라 우당 형제들의 집터는 지금 국립극장 자리, 그리고 그 인근의 백병원 자리, 그리고 인근에 바로 퇴계로 일부 오형제 집이 굉장히 크고 좋았던 집들을
그냥 망명할 때 그냥 놔두고 도망가신 거죠. 아, 도망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망명을 하셨고 그 망명 이후에 일제가 그 모든 재산을 몰수를 해서 뭐 여기에 거처하실 곳이 안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은숙 여사님이 귀국하셔가지고 삭바느질 하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당 선생님이 국내에 잠입하셨을 때 계셨던 곳이 바로 통인동 128번지입니다. 아까 그게 잠깐 요 사진이 나왔습니다만 저나마 지금은 작년에 철거가 되어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서간도 시종기를 왜 만들게 됐는지, 또 서간도 시종기 그 특별전으로 이 위에 또 전시가 자서전에 전시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항일 투사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자체가 독립운동의 증거가 되어서 운신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경찰의 취조 기록을 보거나 총독부에 남아있는 소위 그 불령선인들의 기록, 또 나중에 그 서로 간에 독립운동을 한 분끼리의 인후보증을 통해서 독립유공자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짜 유공자가 끼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죠. 역시 극중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당 선생님은 그 수많은 독립투쟁의 과정에 그 구체적인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려서 그 자금으로 바꾸셨던 난 그림 몇 점, 그리고 전강 몇 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진 역시 그 우당 선생님이 블라디보스톡에 최재형 선생님을 만나러 가셔서 우연히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 사진이 남아있기에 지금 우리는 우당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셨던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참 귀중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남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또 광복 이후에 우리의 그 분단 체제 현실 정치 시각에서 우당 선생님께서 추구하던 그 아나키스트 활동이 역시 우당 선생님을 조명하는데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간도 시종기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 항일 투쟁 기록은 소위 대첩, 의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서 직접 투쟁을 벌인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는 광복을 어떻게 쟁취했는가 하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 서간도 시종기는 그 김가진 선생님의 자보로 임시정부 안살림을 꾸려오셨던 그 정정화 여사님의 장강일기라는 이 자서전이 있죠. 이 책과 더불어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항일 투쟁을 대사건 중심에서 일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 항일 투쟁의 생생한 진면목을 복원해주는 아주 소중한 저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동안 봉건 여성성에 가두어졌던 규방문학, 내방문학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범주는 물론이고 우당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뛰어넘는 실천과 진술 주체로서 확고한 인식과 표현, 이런 것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신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만들 때는 이 우당 선생님과 이은숙 여사님의 삶을 영웅화하기보다는 그 투쟁사에 가려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극 중에 나중에 보면 그 대련에서 상에서 대련으로 가시는 그 순간 우당이 부르는 노래 보면 굉장히 고뇌하는 가사입니다. 난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나 어디로 갈까? 나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인간적인 어떤 고민이 왜 없으셨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자서전에는 그 우당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은숙 여사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가 그 연구 선생님 이은숙 여사님 쓰신 추도사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가사를 제 마음대로 이은숙 여사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가 요즘은 뭐 인기 유튜버들은 웬만하면 100만도 달성하고 하지만 지역 공공기관에서 만든 유튜브로서는 이 유튜브가 그 게시되고 순식간에 2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3만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 외에 어떤 예상 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굉장히 거기에 댓글도 많이 들어주시고 무대에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창신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이틀간 무대 공연 일반적인 연극처럼 동선이 많은 공연은 아니지만 지금 보셨던 거하고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그런 공연으로 창신 아트홀에서 이틀간 공연을 했었죠. 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하나 와서 이야기 끝에 이 공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즘 우리의 뮤지컬이 런던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소재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의 소재,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영국에 선보여 보는 건 어떨까? 좀 어찌 보면 무모한 시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역시 종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영국 공연을 시작했죠. 첫째 런던을 택한 이유는요. 말씀드렸지만 그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새로운 소재 뮤지컬 제작에 굉장히 개방적인 실험지여서 적합했다고 생각하고 둘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일본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영일동맹 뭐 이런 여러 가지 1차, 2차 그로 인해서 영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는 것도 뭐 그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셋째로 근대 제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일생을 바쳐 그 제국주의하고 싸운 우당 이회영을 그 아나키즘이라는 그 하나의 사상을 비교적 관대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 우당의 삶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받던 생각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 그 존 레논 다 아시죠? 존 레논의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그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는 이 메시지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그 영국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했고요. 하는데 내용부터 굉장히 많은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금 전에 보신 거는 1시간 이상의 공연을 뭐 30분 내외로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영국 그 관객들은 우리의 역사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직함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전혀 개념이 안 잡히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도려내고 어떤 인간 이회영, 인간 이은숙 여사의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죠. 그리고 또 발음의 문제가 있는지 이 회영을 할 때 회자를 우리가 영어로 HOE로 표기를 했는데 그 영국 친구들은 이호영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호영은 우리 우당 형제의 맨 막내시죠. 이호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명동을 설명하는데 BTS가 그 뭐 찍었던 곳이고 통인동 128번지가 BTS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광화문 그 인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설득했었죠. 그리고 그 이한흥 열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한흥 열사는 최초로 1901년부터 그 런던 대한제국 공사관에 참석관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죠. 3년 지난 2003년도에 민영돈 공사께서 귀국한 이후로 대리공사 역할을 쭉 하셨습니다.
우리 을사늑역이 1905년 11월인데요. 이분께서 1905년 5월에 자결을 하셨습니다. 하신 이유가 그때 일어났던 외교적인 모든 것을 내용을 알고 계셨죠. 영국 정부의 이한흥 열사께서는 러일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승자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이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어떤 독립은 영국이 힘이 돼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영국뿐만이 아니라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게 되지 못하고 5월에 자결을 하셨고 정작 을사늑약은 5년 11월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얼코스트에 있는 동상 이야기 이런 것까지 해서 영국과 한국의 어떤 근대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영국 관객한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제작 룰에 맞춰서 영국 배우 조합을 통해서 영국 배우들은 그렇더라고요. 아시아 역할이면 아시아인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이쪽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연출, 드라마 트루고 뭐 연주자들은 현지 종사자들을 전부 섭외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대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번역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국의 순국일에 맞춰서 우당의 순국일 11월 17일이라고 아까 돌아가신 것 27년이 지난 그해 돌아가셨듯이 순국일에 맞춰서 버킹엄궁 옆에 있는 디아더 팰리스라는 극장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이 극장의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 캐츠를 작곡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 다들 아시죠? 그 웨버가 새로운 창작 뮤지컬의 뭐라 할까요? 플랫폼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자비로 만들었던 공연장이고요. 굉장히 많은 영국의 흥행 공연이 이곳에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웨버도 좀 연세가 있고 또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자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역할은 계속하고 있는 뜻깊은 극장입니다. 관객은 주로 우리의 공연을 갔을 때 한국 교민들을 많이 부르는데 저는 철저하게 한국 교민보다는 일반 영국 관객들이 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 목적이 우리 공연을 나도 뭐 내 공연 런던에서 한번 했어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정말 우당 선생님이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영국 관객은 곧 세계 관객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들에게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소위 소구력이 있는 소재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관객보다는 일반 영국의 관객들 그리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많은 기관, 학교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봤습니다. 뭐 굉장히 재미있던 얘기는요. 우리 원세계 하면 사실 우리 좋은 기억이 아니죠. 그렇지만 신흥무관학교를 우리가 건설하는 데는 힘을 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는데 저희 공연에 글쎄 원세계의 손자가 와서 공연을 봤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공연이 끝나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이 극에서는 너희 독립에 이만큼이라도 그 일조를 좀 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쁘다라고 뭐 만족하고 계속 좀 키빈타치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뭐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만 뭐 그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희 브로셔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객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이 소재를 가지고 뭔가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 나쁜 얘기라도 써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우당 선생님에 대한 감동이 가장 큰 감동적이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뭐 이야기 나오지만 굶어 죽고 이런 지경까지 가질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실 수 있느냐라는 점이 굉장히 그들에게도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가 결코 우리만의 소재가 아니고 우리의 이런 이야기가 세계화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저기 혹시 그 런던 실제 공연 실황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벅찬데요. 우당 선생님, 이윤승 여사님이 세계인에게도 이만큼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끝나고 그 공연 후에 Q&A를 가졌는데 저희 그 주최 측에서 한 20분 정도를 생각했는데 1시간 20분을 넘으니까요. 이틀 공연마다 그 주최 측에서 극장에서 우리 퇴근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하여간 극장 문이 닫을 때까지 많은 질문, 한국에 대한 얘기, 이회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그 관심, 그리고 영국 시민들이 역시 받지 못한 근대사에 대한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뮤지컬, 우리의 소재가 분명히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도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의 독립운동사, 이것은 어디에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 없는 아주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한참 유행했던 말로 제가 독립투쟁은 못했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